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어제까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 거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실제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이제 보통 우리가 DB라고 표현을 하죠. 이 녀석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얘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DBMS 수업을 따로 수강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아니다. 그거 말고 수강 안 하셨던 분들, DB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있으시고, 네, 네. 대부분 DBMS를 수강하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근데 어쨌든 이 수업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드리는 게 커리큘럼 상에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한 부분일 거고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다뤄지니까. 네, 그래도 수업의 일환으로서 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 이 녀석은 그냥 진짜 쉽게 말해서 그냥 데이터의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은 공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데이터들의 집합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현재 우리가 개발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그 프로그램에서 부족했던 어떠한 능력치를 보강할 수 있어요. 이 DB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죠?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DAM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얘를 실제로 우리가 게시판처럼 활용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 영속성이 없어요. 데이터의 영속성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영속성이라는 건 데이터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종료를 하면 그 전에 썼던 게시글들은 사라지죠. 그 전에 가입했던 회원들은 사라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테스트를 편하게 하려고 make test data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걸 했었던 건데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습니다.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진행했고 로그인을 해서 게시글도 쓰고 막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다 했어요. 사용자가 그 사이트를 종료하면 다시 들어가면 없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속성이 없다라는 건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저장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 저장되지 못했다라는 건 불러올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속성이 없으면 서비스가 불가하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에클립스 안에서 메인 메서드를 실행해야만 우리가 콘솔의 영역에서 게시글을 쓰거나 가입하거나 로그인하거나 할 수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기능이 없다 라는 말로써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사용자를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개발 환경 ID라고는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우리 코드까지 적용을 시켜 놔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용자가 쓸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프로그램은 사용자들한테 배포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 exe 실행 파일로서 변환을 시켜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명령 프롬프트 창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것과 영속성이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써야 된다는 말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로그인을 하고 게시글을 쓰고 있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타이밍에 못 한다라는 거죠. 사용을. 제가 다 쓰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주 불편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점 중에 하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데 데이터에 연관된 이 문제점이 극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이제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영속성. 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파일로서 우리가 보관을 할 거라, 저장을 할 거란 얘기고요.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다가 사용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 데이터베이스 개념만 추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프로그램을 껐다 켜도 내가 어제 썼던 글이 남아있어요. 내가 어제 가입했던 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내가 회원 탈퇴하고 게시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보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거 없어도 남아있을 거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의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근데 이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자체는요, 진짜 이런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가 자바 언어에서 변수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냥 공간일 뿐입니다. 보통 이제 그림으로는 원통형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MVC 패턴 그려드릴 때 이 오른쪽 구석에다가 DB를 표현할 때 항상 이런 원통형을 그렸었어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DB라고. 자, 그럼 이 저장소라는 이 녀석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공간일 뿐인 건데 우리가 얘를 뭘 배울까요?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나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DB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DB는 진짜 그냥 공간 역할이 끝이에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공간에서 더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 개념은 DB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저장소구나 라고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DB는.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DBMS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이 녀석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DBMS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DBMS 이 녀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DBMS라는 얘는 이 녀석은 뭘 할 수 있는 녀석이길래 우리가 얘를 공부해야 되는가? 자, DB라고 하는 그 저장소를 만들 수 있고요. DB 생성 그리고 삭제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조작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DBMS라고 하는 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공부를 할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DBMS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는 아마 뭐 리눅스 수업도 듣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은 알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해 DBMS를 사용하면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짚어볼 겁니다. 자, 서버는 뭐 하는 애일까요? 우리가 결국에 나중에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웹 개발을 하면 웹 개발도 서버랑 클라이언트의 개념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DBMS에서도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은 있습니다. 자,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거나 결과를 돌려주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용자가 어떠한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에 따라서 기능을 수행하고 결과를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서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압축한 표현인데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얘가 그냥 사용자예요. 사용자. 요청을 보낼 사용자.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실제로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존재했고요. 사용자가 존재했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만들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누구였을까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스캐너였습니다. 스캐너.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입력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캐너. 그 녀석이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느낌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요청 명령어에 따라서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고 돌려줬던 그 컨트롤러부터 서비스 DAO 이런 녀석들 다 서버단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엔 요청이 존재하고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보내는, 서버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배우는 이 DB에서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존재해요. 자, 그럼 우리는 DB를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아까 방금 말했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고 환경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없어요. 자, 서버.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우리는 구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자 하는 컴퓨터에. 이 서버가 없으면 못 쓴다는 얘기니까. DB 서버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DB 서버한테 요청을 보낼 거고요. 이렇게 요청을 보낸 결과를 돌려받게끔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겠지만 저 서버에 접속할 겁니다. 그게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BMS를 클라이언트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DB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고 DBMS라고 하는 저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DB의 종류 혹은 DBMS의 종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해보신다고 하면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가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있는 이제 DB나 DBMS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DBMS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오라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 MS SQL, 그 다음에 포스트그리 SQL,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DB가 개발되고 있어요. 계속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만 이제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가 된 녀석들은 이제 한 10개 넘짓으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더 기타 등등 많지만 우리가 보통 요 두 가지 정도만 아셔도 일반적인 웹 개발에서는 거의 다 상황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건데 물론 요즘에는 방금 지워졌던 이 녀석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존재를 하고 공간 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DBMS라서 포스트그리 SQL이 요즘에 많이 급부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비율이 월등하게 커요. 얘네는 지금 약간 부동의 원투예요. 원투펀치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이 둘 중에서 우리는 MySQL이라고 하는 DBMS, DB를 사용을 할 겁니다.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린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이 좋다던데 우리 지금 수업에서 MySQL 한다고 하니까 나 오라클 배우고 싶은데 MySQL 뭐 들어보지도 못한 거 오라클 배우고 싶은데 오라클 배우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한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라클을 공부한다, MySQL을 공부한다 라고 해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를 배울 거예요. 이 하나라는 건 결국에는 DBMS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SQL이라는 녀석을 배울 거예요. 이거는 오라클을 배우나 MySQL을 배우나 MS SQL을 배우나 상관없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 표준 SQL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울 겁니다. 자, 얘는 이제 Structured Query Language 였던 것 같아요. 이게 철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뭐 디테일한 플레임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기억이 맞다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랭귀지, 결국에 얘도 하나의 언어라는 얘기겠죠. 랭귀지가 쓰여져 있으니까 얘는 언어입니다. SQL 언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언어를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DBMS를 쓸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DB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DBMS였는데 그러한 DBMS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SQL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SQL을 공부를 할 것이고 이걸 공부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DBMS, DB가 오라클이냐 MySQL이냐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작업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DBMS,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법 혹은 특수한 기능들은 당연히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특수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차차 지식을 더 쌓아 나가셔도 문제가 없고요. 지금 당장은 아주 기본적인 표준 SQL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웹 개발 시장에서 좀 수년간 있다 보니까 이 표준 SQL을 벗어나는 쿼리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손에 꼽아요. 거의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난이도가 높은 혹은 뭐 기술력이 좀 필요한 그러한 기능을 만드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표준 SQL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웹이라고 하면 이 표준 SQL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진짜로 관리하기 위한 문법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뭐 활용법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기초 문법을 알아야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활용법을 또 어느 정도는 익혀 두셔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를 좀 드리고 갈 건데 이 표준 SQL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문법과 활용법 우리가 공부할 이런 내용들 안에서 이제 DDL과 DML과 DCL 좀 더 쪼개면 TCL까지도 우리는 이런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 DDL, DML, DCL, TCL 이 녀석들이 다 SQL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쪽에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뭘 관리하는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지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만 알고 갈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해서 SQL을 공부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몰라도 SQL 공부할 수 있고 전혀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당연히 더 좋은 거니까
그리고 혹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 있나요?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정보처리기사 취득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이 내용들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할 때도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 놓으면 그런 자격증 공부할 때도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적어지겠죠. 얘는 거의 뭐 한 문제 정도씩은 꼭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일단 DDL 이 녀석은 이제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정의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지금 당장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정의어. 그리고 이 녀석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그런 플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보안성 및 무결성 등을 제어하기 위한 정의어. 그리고 이 TCL이라고 하는 건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데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한 정의어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봐도 사실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잘 모르는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적어놓은 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추릴 겁니다. DDL,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정의어다 라고 했는데, 얘는 실질적인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을 컨트롤하기 하는 문법이라고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겠지만 그냥 그 정도까지만 두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SQL을 사용하면서 SQL 언어를 사용해서 DBMS를 컨트롤할 때 DCL과 TCL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당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조금 이후에, 좀 더 많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도 실제로 얘네들을 활용한다 개념까지도 안 나올 거고요. 이거를 DBMS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실 때 어떤 기능을 쓰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이런 걸 써야 된다, 뭐 이런 걸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긴 할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 따로 짚어드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적인 걸 다 마스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DDL과 DML 이 두 녀석한테 포커싱을 좀 맞춰서 SQL을 공부를 해볼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DCL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안성과 무결성을 제어하기 위한 정의어래요. 데이터베이스는요, 보안 엄청 중요하고요. 데이터의 무결성도 엄청 중요해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면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더미 데이터예요, 더미. 테스트 데이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날짜 데이터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는 항상 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거는 거의 안 쓰시는 분이 없잖아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실 텐데
자, 우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거, 혹은 카카오톡 내부에서 뭐 기프티콘을 산다거나 뭔가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정보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에 다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점심을 먹고 카드 결제를 했을 때 그 카드 결제에 대한 내역이 어플에 남고요. 그리고 그 카드사에도 영수증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뭐가 많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지나왔던 것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게 확인이 가능한 이유는 어딘가에 데이터로 저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는 직접 눈으로 다시 그걸 꺼내볼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데이터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적었던 이 필기한 내용을 저장을 하고요. 메모장을 다시 열죠. 그럼 이 내용이 들어있죠. 저장을 했으니까. 이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었을 때 다시 불러와 진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 겪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아까 카카오톡 얘기를 드렸는데 막 친구랑 카톡을 나눈 그 대화 내용을 제가 나만 봐야 되잖아요. 내 핸드폰에서 내가 친구랑 직접 1대1 채팅방에서 한 건데 누군가 그 친구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 3자 누군가가 이 카톡방 내용을 훔쳐보고 있대요. 이거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침해를 받는 거고, 그죠? 이건 문제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건 잠깐 녹화를 멈추고 자, 이제 녹화를 다시 켜고 녹화에 담아도 될 만한 내용 자, 이제 보안성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해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킹을 했어요.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죠? 어떤 특정 큰 기업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을 당해서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 이런 것들을 기사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 한 번씩 이런 경우가 많이 터지는데 과거에 뭐 농협 쪽도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들이 꽤나 많죠. 이런 거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주가 엄청 떨어지고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회사들은 그냥 비상이 걸리는 거고요. 왜? 보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켜야 될 보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안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이 보안에 신경을 쓰는 건 실질적인 서비스 단계예요. 일반 사용자들이 실제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이런 보안들을 엄청 깐깐하게 다 지켜가면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럼 개발을 할 때 내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그 보안을 다 뚫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본인 인증해야 되고 뭐 핸드폰으로 뭐 그 알림 문자 받아가지고 그 번호 인증번호 입력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다 적용을 시켜놓으면은 테스트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능을 개발해 놓고 그런 것들을 잠시 막아둡니다. 그렇게 개발을 다 완료를 하고 다시 살려내고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거친 다음에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니까 아무튼 중요하다 보안은.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도 표준 SQL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우는 DBMS는 무조건 이겁니다. RDBMS. 무조건은 아니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열의 9은 다 RDBMS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어딜 가서도 나 DB 공부하고 싶어요. 나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다 RDBMS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종류의 DBMS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걸 가장 먼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 RDBMS는 뭐냐? 자, 이 뒤에 있는 DBMS는 다 동일한 얘기고요. 이 R이 이제 릴레이셔널이에요. 그래서 관계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걸 의미하냐? 되게 함축적으로 쉽게 갈 겁니다. 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표의 형태로 관리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의 형태. 표. 여러분들 표는 알죠? 이 표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정통신문 같은 것만 봐도 이 표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서류의 기본이 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없을 텐데 이 표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하면서 아티클이나 멤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객체, 실제 게시물 객체 그리고 회원 객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했었는데 그걸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죠? 표죠? 저는 지금 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5줄 그리고 6칸 6칸에 5줄에 해당하는 표를 그려놨어요. 자, 이 표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할 건데 어떻게? 표한테 부여합니다. ID, REG 데이트, 여기는 멤버 ID, 여기는 타이틀, 여기는 바디, 여기는 뷰 카운트.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이거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VAM에서 아티클 DTO 클래스의 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멤버라는 클래스 DTO라는 패키지에다가 만들어서 그죠? 이 녀석들 객체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뚫어놨잖아요. 변수 만들어놨잖아요. ID, REG 데이트, 멤버, 타이틀, 바디, 뷰 카운트. 자, 저는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들 이 변수 우리가 객체로 만들었을 때 활용하기 위한 변수들 이 녀석들을 제가 이 표의 첫 번째 줄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번 게시물이다 라고 하면 1 날짜 어쩌고 아이디는 뭐 예를 들어 2다 타이틀 어쩌고 바디 어쩌고 뷰 카운트는 0이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표의 형태로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우리는 RDBMS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표는 조금 다른 표현, 데이터베이스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얘가 이제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아까 DML과 DDL 거기서 나왔던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이 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 안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 얘가 이제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는 누구예요? 자, 제가 찝어볼게요. 이 녀석 데이터인가요? 이 녀석은 데이터인가요? 자, 이 녀석은 확실히 데이터가 맞고요. 이 녀석은 데이터가 한 반 정도는 맞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할 텐데 자,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메타데이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타데이터. 데이터들의 데이터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데이터가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실질적으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값을 의미해요. 자, 이 메타데이터 부분, 이 ID, REG 데이트, 멤버 ID, 타이틀, 바디, 뷰 카운트라고 했던 이 메타데이터라는 이 부분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각각 컬럼이라고 칭합니다. 컬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를 보면 한 개의 게시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줄, 이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low라고 얘기를 합니다. low.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표 그려놓고서 6칸, 5줄 했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얘가 칸이고요, 컬럼이. 얘가 줄이에요, low가. 그래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한 줄씩 데이터가 하나의 객체 형태로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컬럼들은 각각의 한 칸을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은 몇 컬럼에 몇 컬럼짜리 몇 줄이에요? 6컬럼짜리가 데이터가 4줄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메타데이터 좀 별개였으니까 6컬럼짜리가 데이터가 4줄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4줄. 근데 뭐 이런 걸 개선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름 명칭들을 좀 알아야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 가면서 우리가 RDBMS라는 녀석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완전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건데 뭐 거의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PK. 자, PK는 제가 아티클, 멤버 이 녀석들 만들 때 아이디로 사용했던 변수 있죠. 고유한 식별 번호라고 했어요. 그 녀석이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PK. 데이터베이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과 아주 연관이 깊은 녀석으로 FK라는 녀석이 있어요. PK가 있으면 PK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FK는 상황에 따라서 있는 게 좋고 없는 게 좋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들 간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엮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할 때는 얘를 신경을 안 쓰고 할 겁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PK, FK를 사용해서 이제 성립하는 개념이 테이블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테이블에서 고유한 식별값이 되는 PK가 존재를 할 거고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다른 그 고유 식별값으로 활용되고 있는 테이블의 PK 값을 가져와서 참조하게 될 거예요. 그런 형태로 테이블들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이 PK, FK로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 놓는다면 추후에 데이터를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이해하기가 쉽고 편하다. 근데 이런 관계가 제대로 엮여있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필요한데 안 들어가 있고 안 필요한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잘못한 거예요. 기획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들 간의 관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대1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이 진짜 둘만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1대1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1대1이라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1대 n. 한 개의 테이블이 여러 개의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된 테이블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다수의 테이블과 그래서 이 1대1, 1대 n, n대 n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은 사실 ERD라고 하는 얘를 그려내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이 수업에서 뭐 ERD고 이런 거고 다 깊게 내용을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활용적인 부분만 보고 실제로 활용을 할 건데 그냥 이제 처음 D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같이 좀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DBMS 수업을 수강해 보셔도 좋은 거고요. 자, 이 ERD라고 하는 녀석은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것. 이 정도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구조. 아, 근데 좀 이상한데? 데이터베이스 내부? 좀 이상하고 테이블들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논리, 뭐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이런 개념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보통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DBMS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워딩을 던져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디테일하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ERD를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무조건 하시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알고는 계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는 한 번쯤 꼭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내용들은 얼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필요한 거를 좀 설치를 할 겁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그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필요한 거 설치하는 과정부터 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죠.